해주시는 소순기 고모님, 김세남 고모님, 그리고 최기락 고모님 오셨습니다. 상임선대위원장님들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서기택 상임선대위원장님, 조성기 상임선대위원장님, 최인탁 상임선대위원장님, 그리고 또 누가 오셨죠? 김영심 상임선대위원장님, 예, 유선기 상임선대위원장님, 곽석채 상임선대위원장님, 김준환 상임선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12년 전에 우리 문정복 당시 시흥시 의원 탄핵하겠다고 주민들이 서명운동했던 거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대하동 뉴타운 찬성했다라고 하는 그런 죄 아닌 죄목으로 저 대신 우리 문정복 당시 시흥시 의원께서 주민들에게 저 대신 많은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곳이 이곳 산미시장 광장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큰 아픔이 있고 또 우리 문정복 의원을 생각할 때마다 가장 가슴이 아린 그런 지점입니다. 저하고 같이 손붙잡고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녔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는 후배이고 또 종친이기도 합니다. 전남 남평문시 가문의 우리 문정복 문재인 두 분이 자매처럼 청와대에서 나라 살림을 같이 했었습니다. 저 대신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정치인으로 4년 전에 이곳에서 시민들께 선택받았고요. 또 3년 전에는 영원한 반려자를 먼저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쉽지 않은 여성의 몸으로 또 많은 장애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손 잡아 주셔서 인간 문정복이 인간 승리를 해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를 그만뒀습니다. 여러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진보당 시흥시 위원장 홍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많은 고민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리 실무사 노동자입니다.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14년간 일을 하면서 이 나라에서 노동자로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일까, 시민으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에 출발해서 입후보를 하였지만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탄압 앞에 더 이상은 우리가 분열해서 되지 않겠다는 그러한 결심이 섰고, 아까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시흥에서 단일한 힘으로, 단단한 힘으로 윤석열 정부를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문정복 후보님의 마음을 함께 받아들이고 그리고 후보 단일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한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희 후보님 성함을 이렇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문 이런 거 있잖아요. 문을 열겠습니다. 시흥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인 중에 가장 멋진 정치인 문정복 후보님과 함께 복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시흥을 함께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사회를 보고 있는 양범진 씨를 잠깐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양범진 정의당 전 위원장은 시흥에서 오랜 동안 진보 정치를 해온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이제 애아버지가 됐고요. 예, 나이도 조금 들었다고 합니다. 전 정의당 양범진 위원장이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의 심판을 위해서 저희 민주당에 입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보당의 홍은숙 위원장님과 함께 민주진보 세력을 이뤘습니다. 이 세 사람이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에서 이겨야만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위 사람을, 선거에 관심 없는 사람,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손에 손을 잡고 투표장으로 가서 저희 민주당을 뽑아주느냐가 이 무도한 정권을 끝낼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국회에서 4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2년을 국회의원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무력했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실로 보내면 거부권을 남발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그 법안을 다 폐기시켜버립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국회마저 저들의 손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저들은 눈치 보지 않고 온갖 악행을 하게 될 겁니다. 눈치 보지 않고 할 겁니다. 자신의 부인이 김건희 여사가 300만원짜리 디올백을 받아도 수사 안 하고, 그리고 장모가 갖고 있는 땅이 그 땅으로 고속도로 선형을 바꿔도 처벌을 안 하고, 잔고를 조작해도 300억짜리 잔고를 조작해도 고작 1년, 논문을 조작해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그나마 공수처가 있어서 조금은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들만의 세계에 삽니다. 아까 조정식 의원님 말씀하셨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호주로 도주시킨 사건은 군대의 아들들을 보내는 우리 부모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것입니다. 국가가 보호해주겠지, 국가가 책임져주겠지, 그렇게 하고 아들들을 군대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구명조끼조차 입히지 않고 그 사나운 물속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이게 나랍니까? 대한민국의 청년 159명이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깔려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각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각자 조심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나랍니까? 오송 지하차도에서 물이 잠겨서 시민들이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국회의원이 바른말 좀 했다고 입 틀어막고 사지가 들려서 끌려나갑니다. 카이스트 학생이 광예사 잘랐다고 항의하자 입을 틀어막고 졸업식장에서 사진을 들어서 내보냅니다. 방송이, 언론이 조금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이 언론의 재갈을 묶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윤석열 정권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이것을 살려내야 될 것이 바로 이번 총선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살려내야 됩니다. 총선에서 한 표 더불어민주당에게 주셔야만이
우리는 경제도 살아나고 자유도 살아나고 민주주의도 살아나고 국가의 격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네, 그런 선거입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윤석열 정권 심판의 최선봉에 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또 잊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시흥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4년 저는 시민들께서 철저히 문정복에 대해서 검증하셨다고 느낍니다. 지난 4년 저는 구책사업을 수도 없이 유치했습니다. 시흥강명 380만 평 그 누구도 해낼 거라고 자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문 걸어 잠그고 장관들 바뀔 때마다 그 장관 데려다 앉혀놓고 우리 시흥에 이거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 시흥의 폭이 넓어지고 시흥 원도심에 없는 인프라들이 생긴다.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시흥광명 유치 성공했습니다. 아무도 매화역이 현실화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매화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구가 충족되어야 하고 매화역 인근에 대략 2만 명의 인구가 더 추가로 있어야 됐습니다. 함진규 전 의원께서 강챙이 마을 쪽에 점을 하나 찍어 놓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현실화해서 도창초등학교 앞으로 역을 옮기고 그 역은 지금 잘 공사해서 2027년 연말에 우리 시민들은 그 열차를 타고 여의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매화역을 중심으로 40만 평의 도시가 개발이 됩니다. 참 아름다운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화동 원도심 주민들과 함께 잘 어우러지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서 시민들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외에도 수많은 전철 노선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백원호님 계시지만 시흥전철, 서해선 전철 하나 만드는데 20년 걸렸습니다. 재정구 의원님이 시작하고 우리 백원호님이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장장 20년이 걸렸습니다. 저희 마음을 다 새까맣게 태운 저 서해선이 하중돌벌을 달릴 때마다 저희는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런 전철이 앞으로 27년도에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고 29년도에 월판선의 장곡역과 시흥시청역이 개통이 됩니다. 시흥은 그야말로 교통의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저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문정복은 아직도 배가 고프다. 제2경인선 인천에서 와서 노량진까지 가는 것을 시흥 광명지구까지 붙이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신구로선 대하역에서 출발해서 5호선인 목동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곳 신천역에서 출발해서 강남인 2호선인 신림까지 붙이는 신천-신림선 이 3개의 철도 노선을 준비했고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만하면 일 잘했죠? 그러면 한 번 더 뽑아주셔도 되겠지요? 네, 시흥시민 네, 문정복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누구는 몸이 좀 이만해서 아유 저것이 게으르지 않나. 그런데요, 제가 시민들이 원하는 곳이라면 정말 물불 안 가리고 다닙니다. 덕분에 우리 보좌진들이 정말 빼짝빼짝 말라요. 예.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시도위원님들과 우리 보좌진들께도 감사드리고 오늘 같이 선거를 도와주시는 선거 사모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당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고마우신 분들 우리 시흥 시민님들께 고마움의 인사 전하고 저 문정복을
다시 뽑아주십시오. 멈추지 않는 시흥발전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의 열기, 또 우리 문정복 후보를 또 사랑하고 또 뜨겁게 우리 맞이해 주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께 진심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의원 김진경입니다. 우리 요즘 세상 살기 힘드시죠? 어렵지요? 예, 주머니 사정 넉넉지 않지요? 우리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어떠했습니까? 경제는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직격은 떨어지고 또 민생은 파탄났습니다. 우리가 총선을 승리해야지만 윤석열 정부의 폭주는 멈춰질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가 하겠습니까? 문정복 후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책임한 이 정부, 무정한 정권 심판을 해야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소중한 한 표가 문정복 후보에겐 산삼이 될 수도 있고 녹용이 될 수 있고 비타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힘있게 문정복 후보를 한번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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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맙습니다.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합니다. 우리 4년 동안 국책사업, 예산, 우리 시흥발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우리 문정복 후보에게 참 그동안 잘했다, 정말 유능있다, 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용기 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멈추지 않는 시흥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소중한 한 표가 우리 시민의 발전이 될 것입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저 역시 문정복 후보를 응원하면서 꼭 당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원 안광률입니다. 오늘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바쁜 시간 내셔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시흥 시민 여러분들과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구나 정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정치하는 세상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적어도 시흥에서 30년 이상 살면서 시흥에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아이를 키우고 시흥에서 정치를 시작했던 사람이 우리 시흥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시흥에 들어와서 정치하겠다는 분들 치고 제대로 정치에 성공하신 분들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시흥은 만만한 도시가 아닙니다. 그렇죠? 시흥을 잘하는 분이 시흥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검증된 문정복 후보를 다시 한번 시흥 시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정복 후보를 재선 의원으로 성공시켜서 다시 한번 더 도약하는 그런 시흥을 만드는데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기도의원 장대석입니다. 네, 몇 자 적어왔습니다. 해병대 최모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던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MBC 등 출입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MBC는 잘 들어라며 내가 정보사 나왔는데 1988년 경제신문 기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허벅지에 칼 2방 찔렸어 라고 말했습니다. 무서워서 기사 쓰겠습니까? 언론 통제하겠다는 후진 생각 아닙니까?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의 대형마트를 방문해서 대파 한당 값에 대해 875원이면은 합리적인 가격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의 어떤 국회의원 후보는 한 단이 아니라 한 뿌리를 이야기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한 단인지 한 뿌리인지 국민들의 정력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국격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 언론자유, 민주주의 발전, 국제관계, 남북관계 모두가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4월 10일 심판하지 않으면 이 무능한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더욱더 붕괴시킬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무너진 대한민국의 국격을 다시 한번 바로세우는 기회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을 똑바로 세워주십시오. 바로 기호 1번입니다. 자, 못 살겠다 그러면은 심판하자로 대답해 주십시오. 3번만 외치겠습니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